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스웨덴은 정말 하얀 밤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해가 4시 30분에 뜨거든요. 그리고 9시에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아요, 우리 케이님하고 스웨덴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복길님? 아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하얀 밤이 돼서 되게 뭔가 여름이 오니까 기대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시기인데 반대로 또 낮이 이제 길어지다가 보니까 애 재우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가 왔네요. 자, 우리 케이님 지금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고 있나요? 지금 저희 아이가 만 네. 4살이어서 유치원은 아니고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아, 어린이집. 그러면 어린이집에 언제부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월 정도에 18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스웨덴 그 다기스라고 하잖아요, 어린이집을. 네. 어린이집 입학할 때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등록시켜 놓으면 뭔가 이제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들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또 애들이나 어린이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등록을 하고 아이 보통 다 만 1세 전후로 애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 시기에 맞춰서 1순위부터 저희는 한 3순위까지 해서 어린이집을 네. 신청을 하면 대기 상태가 되고 이제 기다렸다가 음. 그 시기에 자리가 나면 먼저 이제 연락이 학교에서 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간다고 예를 들면 말을 하면 이제 그 자리가 컨펌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애를 네. 보내면 지금 그 따님이 다니는 네. 학교가 스웨디시, 그러니까 스웨덴 언어를 쓰는 선생님이 계신 곳이죠. 여기 왜 영어도 가능하잖아요. 네. 영어 그, 어린이집도 네. 있는데 이제 저희 딸은 그냥 현지에 이제 있는 스웨덴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낼 때 엄마가 항상 한국어로만 집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텐데 아이가 그 스웨덴어를 쓰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고 적응해 갈 때 언어 때문에 조금 어떻게 적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쉽지는 음.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듣던 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한국말만 듣다 보니까 말도 당연히 이제 못 알아들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낯선 환경을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어, 실은 그 언어적인 면에서는 애가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적응하는 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워낙 잘 봐 주시고 그냥 애를 무조건 기다려 주라고 하셔 가지고 한 2주 정도는 제가 따라다녔어요. 같이 네네. 아침에 가서 같이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에도 제가 옆에 있고 그러면서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엄마들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런 어떤 공간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엄마들이 같이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우리 딸 나이는 영국에서 이렇게 만 3세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뭐 0세부터 3세까지는 이제 상당히 보육비가 비싸죠. 근데 이제 어 3세 이후부터는, 3세, 영국은 그랬어요. 스웨덴 여기 다 공짜예요. 음. 스웨덴은 어린이집은 돈을 냅니다. 네. 이거는 아, 예 이따가 얼마예요? 다시 저희 지금 한 돈으로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한 달에 12만 원? 네네. 아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괜찮네. 네. 그래서 보통 네. 스웨덴은 무상 교육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까지도 다 네. 무상 교육인데 신기하게도 어린이집은 수업료를 내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 어쨌든 그 애를 키우는 데 대한 그런 아동 수당 같은 거를 주기 때문에 그 수당에서 쪼끔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영국에서, 이건 스웨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서, 영국에서 애 보낼 때 만 3세부터 3시간
하루에 3 시간씩 공짜로 이제 교육을 시켜줘요. 당연히 애를 3살 돼서 딱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니까 애가 겪는 어떤 그 언어에 대한 그 장벽이 솔직히 어른보다는 상당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거센 그 장벽에 부딪혀서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적응 과정이 아이들도 쉽지 않다는 거. 어떤 그 아이들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아기 때 이제 시작하면 외국어는 음. 금방 뭐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너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까지의 그 과정에서의 애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뭐 가끔 진짜 너무 안타깝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민을 오신다거나 외국에서 애를 다 이제 어딘가에 교육기관에 보낼 때 그런 부분은 애 성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이를 지금 스웨덴에서 초등학교 지금 4 학년이거든요. 네. 영국에서 초등학교 2 학년까지 마치고 다시 여기 와서 2 학년을 시작했어요. 학제가 달라서 2 학년 한 번 더 했는데 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영국에서 애가 어 4년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영어에 대한 적응을 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애가 적응을 좀 잘하더라고요, 3-4년 차 때. 그래서 네. 이제 스웨덴에 올 때 제가 정말 걱정했던 게 아이의 언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웨덴어를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게 저도 두렵고 아이도 두렵고 아이가 그 언어에 상당히 이렇게 유연하게 적응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네. 걱정을 했는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여기는 인터내셔널 학교들이 있잖아요. 생각에는 '아 너무 학비가 비싸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상당히 선택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립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그리고 로컬 학교, 스웨덴 학교죠. 우리 그 스웨디시 학교 고런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로컬 학교 안에 인터내셔널 반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립 인터내셔널도 있어요. 사립 인터내셔널 뭐 음. 여기 보면 미국식 교육 과정 그리고 영국식 교육 과정을 따라하는 이렇게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학비를 받죠. 사립 인터내셔널 학비를 받는데 우리나라의 국제학교 같은 개념인데 네. 요거는 근데 학비가 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정부에서 반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반 이상. 혹시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애들 뭐 엑스트라까지 다 해서 150만 원 안으로 한 달에 한국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리고 음. 또 다른 사립 학교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랑 뭐 몬테소리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의 인터내셔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쪼끔 있다는 거 고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아무튼 선택해서 애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그 네. 아이를 지금 스웨덴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장 또 좋았던 점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우선 처음에 놀랐던 거 애들이 네. 정말 다 뭐 뭐 1 세부터 어린이집 못 든 애들이 야외 활동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밖에서 놀고 음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또 집에 가기 전에 또 밖으로 나와서 놀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한국 부모님들이 되게 처음에 오셔 가지고 혹은 보냈을 때 기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막 모래를 파먹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린이집 모든 곳에 그 모래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모래로 이제 뭐를 쌓고 가장 먼저 배우는 놀이가 이제 모래로 성을 만들고 모래로 뭐 집을 만들고 아무튼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애들도 다 그걸 앉아서 모래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 만들고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날씨가 좋으면 뭐 오전 간식을 보통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과일을 먹는데 그 과일을 밖에 놀이터에 의자에 앉아서 먹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먹다가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주워서 또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뭐 보낼 때 뭐 꼭 1 년에 2번 정도씩 그 기생충 약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스웨덴 학교를 보낸다는 건 그냥 딱히 막 교육에 대해서 그냥 '아 여기의 방식대로 따르자.' 그냥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쵸.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 이런 것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하지 네. 않을까?' 막 그렇기도 하고 '너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그냥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항상 밖에서 음.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는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밖에 항상 정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지 않는 한 밖에서 항상 놀거든요. 하루 종일 노는 네. 날도 있다 하더라고요. 발도르프 같은 경우는 네네. 수요일 날 하루 종일 논대요. 집도 짓고 뭐 흙도 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하고 나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래가 우수수 떨어져서 그거부터 치우는 게 항상 일이에요. 음. 예. 여기 참 진짜 자연 친화 교육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툭툭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너무 많이 논다. 정말 많이 논다. 그리고 성적이 없다. 성적표가 없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3 년을 같이 하더라고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1, 2, 3 학년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4, 5, 6 아. 학년 선생님이 네 3년 동안 그 3 년씩 하는데 요거는 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친구는 발도르프 학교 보내는데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은 8 년을 같이 간대요, 애랑. 이런 그리고 거는 정말 네.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쵸, 애들에 그쵸. 대해서 너무 좋게 이제 파악이 잘 되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꾸준히 간다는 게 왜냐면 스웨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은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뭐랄까요? 좀 신기했던 거는 네. 여기는 그건 참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상당히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전학을 왔잖아요. 전학을 왔는데 이게 처음에 좀 두려웠어요. 여러 가지 또 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요 나라에서 새로운 교육을 또 시작한다는 게 정말 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애가 적응을 잘 못해 주었을 때 근데 네. 딱 가는 날 그 아이한테 애들이 네. "안녕, 안녕." 이러는 거예요. 전부 영어를 쓴 애들이 애가 처음 들어서자마자 너무 이렇게 반가웠던 거죠. 아. 그리고 학교가 저는 끝나서 애를 데리러 갔는데 애가 그냥 환하게 웃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애 옆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애가 뭐냐면 선생님이 전학 온 애한테 이 애하고만 그날은 반드시 놀아야 된다는 그 친구를 붙여줘요. 그리고 오. 이 전학생을 맞이하기 전에 그 반 아이들이 전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이런 나라고 우리가 내일 새로 맡게 되는 친구는 이런 앤데 이 아이는 뭐 이 아이의 언어로 안녕 저기 헬로우는 안녕이야. 우리 다 같이 연습해 보자. 그리고 이 아이의 국기는 태극기야."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오. 그런 걸 쫙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마다 또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했던 거죠, 그때.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유인물들 있잖아요. "뭐뭐 준비해 주세요. 뭐뭐 하세요." 요런 그 안내물 중에 인상 깊었던 거 그게 뭐냐면 아이한테 생일 선물을 보낼 때 학교에 보낼 때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파랑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아 달라고 제발.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생일 카드를 전 학생한테 초대할 것이 아니라면 절대 생일 카드를 학교에서 돌리지 말라. 이게 정말 배려의 어떤 교육을 저희가 좀 받았던 거죠. 참 좋았어요. 처음 인상과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정말 많이 놀아요. 이게 한국 엄마로서는 '아 이래도 되나?' 할 만큼 많이 놉니다. 많이 놉니다. 아니 실은 저는 이제 아이가 네. 어리고 어린이집 보내기 때문에 실은 뭐 다 그냥 노는 게 주 그 교육이고 방식이고 네.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보내게 되면 진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글을 읽고 쓰는 것부터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면 계속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이제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뭔가 네. '얘한테 이 시간에 뭘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학교에서 뭘 배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거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엄마들이 그 조바심 거기서 진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좋았던 점이 있었다. 우리 딸 같은 경우 모국어 수업이 여기 또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스웨덴은 정말 그 모국어 수업이 되게 저도 딱 듣자마자 '아니 이렇게 신경을 써 주다니.'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모국어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어를 수업해 줘요. 우리 딸애가 한국어면 한국어 수업도 해 주고, 만약에 이 애가 일본어면 일본어 수업도 해 주고, 프랑스 애면 불어 수업도 일 주일에 한 번 해 준다는 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그게 전부 공짜예요. 자기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놀랐던 네. 게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선 그 모국어 수업이 방과 후 수업처럼 진행이 된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네. 어린이집을 상담을 갔더니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모국어 쪽에 좀 신경을 좀 써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국에 대한 책,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추천을 해 주면 그거를 애들한테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니 어린이집에서까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던 예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니, 이게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북유럽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영국에서는 모국어 수업 안 해 줘요. 그러게요. 오히려 그냥 저희 생각에는 스웨덴에 와서 이제 스웨덴에 사니까 스웨덴어만 해라 너 뭐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진짜 자기 그런 모국어나 고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따로 진짜 수업을 교육기관을 찾아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교육에서 신경을 써 준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배려를 받는다는 거, 고런 거는 많이 느껴요. 여기 식사만 봐도 채식한 애들 많잖아요. 인도 친구들 채식해야 되니까. 채식 식단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알러지에 대해서도 엄청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 하나하나 그 아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솔직히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지나쳤던 것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금 배려해 주는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정말 천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죠. 일장일단.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그쵸. 스웨덴의 좋은 점만. 근데 이제 와서 답답함을 느끼는 부모님도 아주 많거든요. "야, 이런 교육이 어딨나." 애가 뭐랄까요. 커리큘럼이 설렁설렁, 특히 이제 고학년 가시는 학부모님들은 한국에서는 학원 보내놓으면 애들이 뭐 연상 같은 거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애의 시간표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보니까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 8시 20분에, 이게 월요일 시간표거든요. 월요일 20분에 영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20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간식은 먹는데, 간식은 과일이나 야채 종류 집에서 갖고 온 거, 이거 먹고, 그리고 9시 40분 다시 수학합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읽기. 읽기가 그냥 프리스타일. 마음대로 읽고 싶은 책 읽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거예요? 읽기가? 네. 네. 그냥 읽는 거. 그리고 음. 11시에 밥 먹어요. 밥 먹고 12시 10분에 이제 밥 먹고 놀아야죠. 밥 먹고 놀고 12시 10분에 영어하고, 영어는 또 읽기입니다. 이때는 도서관 가서 또 책을 읽습니다, 그냥. 어. 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수업에 뭐 읽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읽기, 듣기, 쓰기 네. 이렇게 네. 국어에. 그런 거랑은 정말 다른 정말 말 그대로 읽는 거네요, 읽기가.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12시 50분에는 이제 스튜던트 초이스라고 하는데, 이 과목 중에서 쪼끔 뭐랄까 진도를 못 맞춘 거, 고런 거를 선생님이 선택해 가면서 풀고, 1시 50분이면 끝나요. 그럼 집으로 가거든요. 방과 후 돌봄이 있는데, 이때 방과 후 돌봄하는 친구들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으로 가고, 아니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1, 2, 3학년은 엄마들이 다 데리고 가고 데려와야 되고, 아이가 4학년 때부터는 혼자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과목 같은 것이 있다면 미술, 음악, 문법,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영어, 수학, 스웨디시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사회, 체육, 과학 다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드워크하고 소잉 같은 거, 뭐라니까 이게 목공, 어. 목과 바느질, 재봉틀, 이걸 배워요. 작품을 만들죠. 작품을 어. 만들고, 컴퓨터 시간에는 아이패드가 한 사람이 한 개 주어지는데 프로그램과 코딩을 배운다는 거. 네, 요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 1세 반, 그리고 보통 만 2세에서 3세 반, 그리고 만 4세에서 5세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닭일수도 무조건 이런 어린이집 버스, 차량 운행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항상 아침에 데려가고 이제 데리고 오고 이런 거를 하는데, 학교 놀이터로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다 놀고 뭐 누구 올 때까지 이렇게 놀고, 그런 다음에 엄마들이 한 8시 정도부터 애들을 데려다 주면 한 9시 15분, 20분 정도 되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음. 간식을 먹고, 그리고 네. 간식을 먹은 다음엔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같이 모여서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해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만 3세까지는 낮잠을 자고, 뭐 음. 4, 5세 반은 그냥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이제 놀고, 그런 다음 오후 음. 간식을 먹고 한 2시 한 40분 뭐 이 정도부터는 밖에 나가서 또 놀아요. 그럼 어린이집에서 다 놀고 있으면 부모가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시에 데리러 가는 것도 있고 4시에 데리러 가는 부모, 4시에 데리러 가는 부모도 있는데, 네. 어린이집은 당연히 노는 게 맞는 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응.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돌봄 이런 네. 거지, 뭔가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 이런 거의 개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세, 5세 반 들어갔더니, 이건 어린이집마다 좀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견학의 개념이죠. 뭐 연극을 보러 네네. 간다던가 공원 주변 그냥 어.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그렇게 좀 가방을 싸서 애들이 뭔가 소풍 가는 느낌을 내면서 가는데, 이때도 멀리 가더라도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왜냐면 차가 아 없기 때문에, 유치원 차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애들이. 정말 예 네. 대단한 게 선생님들이 애들 조그만 애들 다 데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버스 타고 타고 이런 걸 또 맞아요. 자주 하잖아요. 이게 뭐 네. 1 년에 뭐 한두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네네네. 여기 보면 매번 우리가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탈 때 그 조그만 꼬맹이들 진짜 그 옹기종기한 애들 그런 애들 항상 보이잖아요. 맞아요. 좀 저 여기서 또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희 딸 같은 경우 한 일주일, 한 2주 이렇게 한 번씩 네. 애들 한 3명에 선생님 1명 이렇게 해서 뭐 주변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을 가서 이 어린이집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빌려서 같이 네. 돌아오는 이런 것도 하고. 아니 근데 맞아요. 솔직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놀고 또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왜냐하면 네. 놀이 교육이거든요. 초등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놀면서 배우는 교육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뭐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쪼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요것만 딱 해결되면 애들은 진짜 음. 생각보다 정말 빨리 배우긴 또 하고. 예. 네. 놀이 교육 플러스 자연 친화 교육. 네.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게. 참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뭐랄까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어 뭐 다 장단점이 있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이렇게 애들 저는 한국 교육도 좋아요. 스웨덴 네. 교육도 뭐 나름 장점이 있지만 저 한국 엄마로서 한국 교육이 그리울 때가 쪼끔 정말 많이 있어요. 저 같은 많습니다. 경우는 그래요. 한국만이 또 가진 장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요런 것도 맞물려서 다음 시간에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들 아마 더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교육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 또 뭐 알고 싶은 점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어떤 지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